그 로그가요. 여기서 이렇게 이걸 퍼센테이지로 바꾸면 이 시가 있죠. 여기 시가. 여기가 시가잖아요. 이 시가 대비 여기가 몇 퍼센트인지. 그러니까 이 시가가 즉 0%인 거예요. 그러면 이걸 활용을 어떻게 하느냐? 이걸 활용하는 방법은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주식 중에 하나가 뭐 만약에 뭐 애플이다. 애플이면 이걸 일봉으로 바꾸면 이게 어닝이 여기 뜨나? 어. 여기 이제 디비던 준 거는 뜨는데 어닝은 제가 뭐 마크를 안 해놨나 봐요. 그래서 디비던이 떴어. D가 디비던이잖아요. 이렇게 디비던이 떴어. 아, 그러면 디비던 뜬 데를 여기다 맞춰 놓을게요. 왜냐면 디비던 뜨고 나면 하락한다고도 하잖아요. 아, 그러면 마지막 디비던. 마지막 디비던 데이를 해놓으면 그 디비던 자리가 제로가 되죠. 그러면 디비던 후에 애플은 15% 조정을 받더라. 그리고 지금 다시 회복해서 거의 회복했다가 이 디비던드, 그러니까 어닝을 대비로 해서 하면 어닝 마크 된 데를 보면 되고요. 어떤 특정한 시가 대비로 지금이 마이너스 2.96% 조정 중이더라.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 로그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일반 차트는 이제 숫자 그 주가만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주가만. 그러니까 주가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만약에 애플이 100불을 벌던 걸 저 이번 어닝에 200불을 번 거야. 그럼 100%가 올라간 거잖아요. 그럼 주가가 그렇게 올라갔는지 그리고 그런데 왜 지금 또 보면 뭐냐면 이거를 이렇게 월봉으로 볼게요. 애플 원 보면 이거 어마무시하잖아요. 이게 더 이상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어마무시하단 말이에요. 이 주가 상승률이. 이게 처음부터 뜨게 하려고 월봉을 한 건데 이게 뭐가 세팅이 잘못됐나 봐. 그러면 딴 걸로 띄워서 볼게요. 그러니까 이런 이걸 보자고 한 게 아닌데 다른 걸 띄워서 이렇게 보면 지금 굉장히 많이 상승을 해서 많이 올랐으니까 떨어져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어닝을 기준으로 해서 보면 뭐를 조금 더 이성적으로 볼 수 있느냐면 100을 벌던 게 200을 벌었어. 그럼 100% 올랐잖아요. 그럼 차트가 뭐 이렇게 갔단 말이야. 근데 1000을 벌던 게 2천을 벌었어. 근데 기업이 성장하면서 이 연탄이 커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안에 이제 연탄이 들어있으면 이제 스노우볼이 커지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퍼센테이지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주식 차트가 이렇게 가던 그게 상관이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지수가 너무 많이 올랐다. 너무 많이 올라서 조정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많이들 해요. 왜냐면 저 역시도 이거를 이렇게 완전 땡겨서 보면 이거 어떻게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냐. 이거 조정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도 이런 모양이 있었다고요. 이걸 확대해서 보면. 그런데 이렇게 숫자로만 보면 안 보이지만 로그로 보면 그 비율로 볼 수가 있어요. 이 말이 조금 헷갈릴 수도 있는데 이제 소급해서 보시고 이렇게 하다가 보면 이해가 가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차트가 이렇기 때문에 큰 조정이 올 거라고 무서워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그 로그 차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조정이 와요. 왜냐하면 너무 많이 올라서 조정을 해요. 간간히. 하지만 그 간간히 하는 조정을 기준을
여기 이런 데서 잡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2011년을 기준으로 지금 주가를 보고 많이 올랐다고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에는 제가 말씀을 가끔 드리는 게 코카콜라 캔값 빼고 다 올랐다 말씀드리잖아요. 이 안에 인플레이션도 다 들어가 있고 기업이 성장을 하면서 내가 100명의 직원을 가지고 100명의 직원으로 생산을 A를 했는데 지금은 100명의 직원을 가지고 B를 생산할 수 있고 지금은 또 시간 10년이 또 뭐 10년이 지나고 나서는 B를 생산하다가 그러니까 X로 할게요. 1000부를 생산할 수 있었는데 10,000부를 생산을 하고 지금은 2만 부를 생산하면서 직원이 50명만 필요해.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시간에 따른 기술의 발달 등이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올라서 이게 이렇게 내려왔다 많이 내려왔다 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못 따라가는 기업은 S&P에서 빠져요. 그리고 그걸 할 수 있는 애들이 들어가요. 그래서 뭐 큰 하락장이 올 거라고 뭐 이런 것 때문에 막 흔들리실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성장주의 매력은 그거를 하겠다는 애들인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성장주가 막 조정을 받죠. 그 안에서 분명히 못 가는 애들이 생겨요. 못 가는 애들이 생기지만 성장주가 어 뭐 무슨 거품 때문에 올랐기 때문에 막 다 뭐 굉장히 많이 망할 거다. 이런 공포감도 가질 필요 없어요. 왜냐면 나는 그 회사에 비전이 있어서 그 회사에 투자하기로 결정을 했고 그 회사가 가고 있는 방향을 확인하면 돼요. 물론 가고 있는 방향이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면 나와야 돼요. 주가가 어찌 되었던 간에. 근데 그렇지 않고 정말 자기 일들을 하고 있어. 그러면 주가는 회사 뒤에 있는 거예요. 회사가 먼저예요. 회사가 먼저고 그다음에 주가는 그 뒤에 있는 거예요. 근데 뭐 지금 테이퍼링 한다 뭐 이런 이슈들이 있잖아요. 테이퍼링 할 수 있겠지. 테이퍼링 하면 뭐 테이퍼링 하고 나서 변동이 있을지언정 변동과 가치를 혼돈하시면 안 돼요. 가치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변동이 있다고. 그래서 어쨌든 이 로그 차트를 활용해서 그런 부분들을 보셨으면 하는 거예요. 가치, 비율, 가격 말고 비율을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안 흔들릴 수 있어요. 그리고 흔들릴 필요가 없어. 내리면 올라가고 오르면 내리는데 뭐. 그런데 이제 물론 성장주 같은 경우에 너무 그 변동 폭이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 게 이렇게 파동이 있으면 여기서 추림하고 뭐 이쯤부터라도 다시 매집을 해서 반등할 때는 애드하지 않고 볼 수 있어야 돼요. 여기서 익절하고 매집을 좋은 가격에 해야 반등할 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같이 하고 싶어서 제가 뭐 이런저런 못하는 설명에 지금도 이 설명을 알아들으실 수 있는 부분이 얼마나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나는 아는데 내가 전달하는 능력이 아직 그렇게 트레이닝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영상 올렸다 또 내린 이유가 그 100만 방에서 이슈를 꺼내고 그거에 대해서 알려드린 다음에 이렇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의견들을 같이 얘기해야 이게 자기께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는 지금 그렇다라 그런 게 있다라고만 말씀드리고 이거 설명을 드리는 게 활용을 해보시라고 이 밑에 이런 버튼을 눌러서 내가 가진 포트폴리오에 있는 주가를 어닝 대비 몇 프로 올랐나, 어닝 대비 얼마나 내렸나, 혹은 어, 1년 전 대비로 얼마나 주가가 상승했나 그런 것들을 보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필요해요. 왜냐하면 벤치마킹 중요하거든요. 그다음에 그냥 한 가지 뭐 그러니까 이 배당주 같은 경우에는요. 올라도 거기 내려도 거기잖아요. 이 지금 주가가 언제 때 주가냐? 이 주가가 0%가 어딨냐?
지금 여기 요때 주가잖아요. 여기 몇 년도야? 이쯤 되잖아요. 이게 1997년 미치고 팔짝 뛰겠네. 1997년 때 주가입니다. 지금 T에 물론 이런 버블에 타고 올라갔었죠. 버블에 타고 올라갔다가 지금 조정받고 뭐, 뭐 이런 채널로 가나? 그리고 채널도 라인이 여러 개예요. 그러니까 어떤 규제에 그러니까 이건 이렇게만 그어야 돼 저렇게만 그어야 돼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채널이나 라인을 왜 그어요? 그 주가들이 만나는 지점들 맞으면 떨어지고 맞으면 떨어지고 맞으면 떨어지더니 치고 올라가니까 극복하더라. 이 채널을 뚫고 올라가니 새로운 채널이 나오더라. 그러더니 여기를 뚫었는데 이건 페이크였더라. 지지 못 받고 다시 조정 깊게 받더라. 이거는 뭐 그 뭐냐 DC인지 뭔지 뭐 그거죠. 그러니까 이런 요런 데마다 이슈가 있어요. 얘는 DC. 여기서 한 번 이렇게 팡 치고 올라갔죠. 이거 DC 판다 그래서 올라갔다가 제대로 팔지도 못했어. 그래서 도로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이 라인 안에 있는 스토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성장주나 어떤 주식이 되었던 이 차트 안에 이 스토리를 본인이 알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웨지라 그러고 패턴이라 그러죠. 이렇게 갈등하면서 매집하다가 팡 치고 올라가고 이것도 그냥 힘의 응축이고 다 스토리가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갈등하는 여기서 막아주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차트 안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차트가 뉴스보다 선행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물론 기업의 펀더멘탈이 중요하고 기업의 가치가 중요하지만 차트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차트를 열심히 보는 편이고요. 그 재미 있어 하고. 그러니까 이런 차트를 보실 때 그냥 보시지 말고 뭐 그어놓은 선들 같은 거 무서워하지 마시고 그냥 본인이 저한테 이제 이거 맞아요 이렇게 막 물어보시잖아요. 계속 그어보세요. 맞고 틀리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여기는 지지선이야. 그리고 이 위에 이제 이게 꼭 뭐 이건 뭐 꼭대기야. 그런데 이 중간에 가는 라인들이 있어. 그러니까 왜 이런 라인이 생겼을까? 그러니까 이 주식을 계속 보고 있었으면 여기에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알잖아요. 그러면 그런 이슈가 있을 때 이렇게 내리칠 때 이게 어떤 게 있었지? 어닝이 미스되면서 뭐가 있었지? 이런 것들을 차트 안에서 내가 가진 주식의 스토리를 차트 안에서 읽을 수 있으면 근데 그걸 읽을 수 있다라는 건 계속 지켜보고 내가 그 회사의 성장을 지켜봤다는 거잖아요. 투자자로서. 그러니까 그런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아줌마고 집에 있고 뭐 부엌 살림을 하고 뭐 전업주부고 하지만 나는 이게 일이야. 내가 일로 하는데 이 정도는 정성을 다해서 한다라는 게 재미있고 멋지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스스로 저는 나르시스트예요. 저는 저를 너무 사랑하고요. 난 내가 하는 일을 가치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하는 주식 투자가 굉장히 가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주식 투자를 하기 위해서 책을 읽고 뭐 제가 그러잖아요. 저는 공짜를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소피 카드도 그 포인트 받아가지고 주식 사는 이라고 막 이 카드로 막 써요. 뭐 나가서 물 같은 거 안 사 먹어요. 뭐 그러니까 허투루 쓰는 돈은 아끼는 편이에요. 하지만 내가 책을 사서 읽는다든지, 그 다음에 어떤 유료 서비스에 내가 이 일을 주식 투자라는 일을 위한 것들에 대한 것들은 저는 그거는 낭비라고 생각하거나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대하는 자세가 정말 정말 어떤지 한번 또 생각해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뭐 이것도 다 잔소리야. 잔소리가 취미인 애플이었습니다.